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녹색병원에서 근무하는 윤간우라고 합니다. 저희 기관에서 작년부터 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 사업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건강검진에 대한 항목이나 내용은 이미 요 시범 사업 전에 타 대학병원에서 이제 문항이나 진행 방법들은 개발을 했고요. 저희가 맡은 건 시범 사업을 하면서 이 특수건강검진상에서의 조금의 좀 수정해야 될 부분들 또는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찾고 이렇게 좀 해결하는 그런 시범 사업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좀 발표 중에 혹시 또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좀 죄송하지만 각자 그 줌에서 본인 그 소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요 사업이 2020년부터 요 이제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 계획이 이제 수립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학술적인 배경이나 필요성들은 그 전부터 이제 진행이 됐었고요. 이제 2020년부터 이제 요 사업이 준비되다가 2022년부터 이 사업에 필요한 재원들이 마련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40억을 이제 시범 사업에 투자하면서 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범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병원에 대한 섭외와 질 관리를 담당해야 할 기관들이 필요했고요. 이제 저희 병원이 과거부터 이런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건강검진이나 건강평가, 역학조사들을 수행한 바가 있어서 저희가 요 시범 사업을 이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이제 2년 차고요. 물론 작년에 요 특수건강검진에 같이 이제 도움 주셨던 병원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또 이번에 새롭게 또 도움 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는데요. 이제 올해는 이제 2년 차입니다. 어, 본 특수건강검진은 기존의 일반 건강검진이랑은 조금 내용이 아주 상이합니다. 기존의 일반 검진이나 암 검진에서 만성 질환과 암에 대한 질병 파악이 목적이라면 요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에서는 주로 여성 농업인이 농업 활동을 하면서 농업 부담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을 조기에 발견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또 하나 다른 검진과의 차이점은 기존의 검진이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평가에 대한 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가 조금 수가화되지 못해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는데요. 이번 검진에서는 이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 즉 예방 교육이나 상담이 수가로 책정되어 있어서 이 검진 큰 세트 중에 한 파트는 검사에 대한 파트고 다른 한 파트는 사후 관리, 즉 그 여성 농업인이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이 검진에서 걸러지면 이 질환들에 대한 악화 또는 치료에 대한 교육이나 사후 관리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요게 이제 큰 다른 것과 차이점입니다. 우선 검사는 크게 5가지 항목을 진행합니다. 하나는 이제 농약 중독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중약물 취급이나 반복 작업 또는 부적절한 자세로 인한 근고격계 질환에 대한 검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요 대상이 이제 50대, 60대 여성 농업인이기 때문에 이런 골다공증을 포함한 골절 위험에 대한 평가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콜레스테롤 관련된 검사를 포함해서 심혈관계에 대한 어떤 위험 수준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위험도에 따른 상담, 교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으로 인한 이런 폐기능,
감소들을 평가하고 이거에 대한 이제 평가 그렇게 5가지 정도가 이제 전체 특수건강검진 항목입니다. 그리고 실제 본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 각각의 검사 항목에서 이상이 있는 분들 또는 이상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게끔 사후 관리가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는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각각의 문제에 대한 사후 관리를 어떤 분은 뭐 5가지, 어떤 분은 2가지, 또는 어떤 분은 사후 관리를 안 해도 되고 이렇게 개별적인 차이 때문에 이런 비용 지급이나 운영에 있어서의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이번에는 사후 관리를 이제 모두 공통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건강 문제와 상관없이. 그래서 이 사후 관리의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근고격계 질환에 대한 예방 교육, 농약 중독 예방, 골절에 대한 예방,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예방이고요. 이런 예방 교육은 실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께서 진행하시는 게 아니고 다른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분들이 진행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그 각 검사 항목에 대한 검진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거에 대한 판정과 그리고 어떤 다른 추가 진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에 진료 의뢰 소견서 등을 작성해 주시는 걸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각 항목에 대한 거에 앞서서 전체적인 그래도 대략적인 검진의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검진이 이제 뭐 일반 건강검진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전에 이제 문진표 작성이 있는데요. 이 문진표 작성은 사전에 이제 온라인 앱으로 진행하는 게 이제 주요 방법입니다. 물론 일부 온라인으로 이 설문지를 작성하기 어려운 농업인들도 있긴 하는데 1차 시범 사업 때 보니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 온라인 설문에 참여하고 또 진행해서 오시더라고요. 여하튼 저희가 이제 이 검진 대상자가 지자체에서 해당되는 지자체에서 여성 농업인 검진 대상자를 지정을 하면 그 지정받은 여성 농업인이 병원에 예약을 하고요. 그럼 병원에서 언제 오셔라 이렇게 예약일을 정하게 됩니다. 그럼 예약일 전에 여성 농업인이 사전 문진표를 작성을 해서 이제 내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내원한 후에는 혈액 검사, 골밀도 검사, 방사선 검사, 폐활량 검사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7번째로 이 검사를 바탕으로 의사 선생님들께서 진찰과 상담을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가지 기본 사후관리 상담 서비스를 이제 진행하게 되면 그 당일 검진은 종료가 됩니다. 뭐 문진표와 관련돼서는 이제 일부 이제 검사 항목에서 문진표에서 체크한 정보가 활용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문진표 입력이 필수이고요. 요건 각 병원의 이제 간호사분들이 체크해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는 우선은 심혈관계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신체 계측 이런 항목들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골밀도와 관련된 검사, 그리고 뭐 폐활량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진행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상으로 이제 농약 중독에 대한 평가는 설문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전에 문진표에서 저희가 14가지의 농약 중독 관련된 증상 설문을 시행하고요. 해당되는 여성 농업인이 이 14개의 증상 설문 중에 하나라도 있다라고 체크가 되면 이 농약 중독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때는
기준, 네 가지 기준을 고려해서 이분들이 농약 중독에 뭐 좀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농약 중독의 가능성이 뭐 낮다. 이렇게 이제 판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구체적인 방법들은 이제 이런 증상 발생이 농약 노출 사용과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그 증상에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농약의 알레르기 반응, 신경계 반응, 소화기계 이것 중에 이제 하나 이상의 증상들이 다시 한번 상담했을 때 확인이 되고, 증상 발생 시간이 농약 노출과 시간적 선후 관계가 이제 48시간, 이틀 이내에 발생했을 경우, 마지막으로 농약 노출 외에는 그 농업인이 호소하는 증상을 설명할 다른 원인이 없는 경우, 이런 네 가지의 조건들 고려해서 각각의 농약 정도, 중독의 정도를 판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이렇게 이제 농약 중독이 의심되는 분들은 이후에 사후 관리 교육에서 농약 중독 예방에 대한 교육, 작업, 농작업을 하면서 또 농약을 사용하면서 농약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증상 경험이 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라라는 교육이 이제 사후 관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골격계는 크게 상담과 방사선 검사 그리고 이학적 검진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대상 부위는 이제 슬관절, 요추관절, 그다음에 수관절, 그리고 주관절, 경관절 이렇게 네 가지 관절의 5가지 질환 파악을 목적으로 근골격계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처음에 뭐 대부분 이제 비슷한 내용이어서 슬관절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증상 경험이 지난 1개월, 지난 1년 사이에 1개월 이상 증상 경험이 있었고, 사전 슬관절 관련된 설문에서 그 총 점수가 20% 이상이고, 방사선 검사에서 각각의 관절 간격이 4mm 미만인 경우에는 이분이 이제 슬관절염이 있다라고 이제 판정을 하게 됩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준을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슬관절 경우에는 저희가 뭐 연골판 파열이나 인대 손상이나 다양한 슬관절 질환이 있겠지만, 농업과 관련돼서 뭐 이후에 보상이나 조금 뭐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건 관절염이고요. 이 관절염의 소견으로 다양한 방사선상적 소견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좀 대표성이 있는 게 이제 관절 간격 감소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번 검진에서는 슬관절 관련된 증상을 호소하고, 방사선 검사에서 관절 간격이 4mm 미만인 경우에는 관절염이 있다라고 판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추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방사선학적 이상 소견이 있고 요추부에 다양한 질환이 있겠지만, 목표 질환은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이고요. 퇴행성 변화를 진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는 요추 척추 간의 간격입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간격 감소가 50%라고 했지만, 실제는 대개는 이제 상부 요추부에서는 척추체 간격이 한 4mm 이하, 하부 요추체에서는 척추체 간격이 5mm 이하이면 이제 퇴행성 변화가 있다라고 판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관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증상과 방사선학적 검사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역시 다양하게 이런 관절염을 진단할 수 있는 방사선학적 소견들이 있지만, 목표 질환은 수관절의 관절염이고, 객관적인 지표는 골극과 관절 간의 간격입니다. 이거는 좀 요 사전에 요 KL 그레이드
한번 검토해 주시고 판정에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에는 일부 병원에서는 이제 이 검진을 총괄하는 선생님께서 모두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다른 병원 같은 경우는 정형외과 선생님과 그리고 이 검진을 총괄하는 선생님이 각각의 항목들을 나눠서 또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병원의 어떤 환경에 따라서 방법은 틀려질 것 같은데요. 여하튼 요 판정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은 가급적 저희가 제시해드린 기준을 따라 이제 판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관절과 경관절의 경우에는 이 방사선 검사로 이 진단하기에는 뭐 객관적인 지표가 마련되지 않아서요. 이 경관절, 주관절 그리고 이제 수근관 증후군의 경우에는 이 검진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증상에 대한 확인과 이학적 검진을 통해서 진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경관절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요 회전근개 질환, 뭐 이게 충돌 증후군이든 하여튼 회전근개 일부 근육의 파열이든 총칭해서 이제 회전근개 질환이 있는지 파악하는 경우에 대표적으로는 증상 경험과 함께 이학적으로는 이게 뭐 여러 가지 플렉션이든 외전이든 하여튼 이 ROM이 한 170도 이상 안 나오는 경우 또는 뭐 다른 스페셜 테스트가 포지티브인 경우에 이런 회전근개 질환이 있다라고 판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주관절의 상과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냥 피지컬에서 이런 텐더네스 확인으로 가능할 것 같고요. 수근관 증후군에 있어서도 이것들이 이제 스크리닝 검사다 보니까 뭐 이런 확진을 위한 근전도나 신경전도까지 포함되진 않고 이제 스크린ing에서 이런 분들이 이제 결과가 나오면 이후에 이제 뭐 선생님 해당되는 병원의 정형외과나 또는 다른 병원의 이제 정형외과도 의뢰를 해서 추가적인 치료나 이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하는 목적이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이제 건강 향상도 목적이겠지만 최근에 여러 이제 농업인들이 뭐 가벼운 질환들도 이제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국가적으로도 좀 그 병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이런 특수건강검진을 통해서 각 병원에서 이런 여성 농업인들이 좀 많이 찾아서 또 이런 진료나 여러 가지 좀 의료 환경들이 발전할 수 있는 조그마한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이 특수건강검진 진행의 조그마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스크리닝에서 이제 의심이 되면 조금 적극적으로 해당되는 병원의 정형외과나 뭐 여서 골다공증이나 내과 하여튼 다양하게 치료로 연계될 수 있도록 이제 진료 이렇게 협진이나 또는 의뢰해 주시는 걸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까지가 이제 검진에 대한 항목 판정의 기준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평가가 끝나면 4가지 공통 항목에 대한 사후관리 교육이 있게 됩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따로 각 병원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또 다른 파트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육해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을 상담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또 다르게 각 파트마다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후 관리의 내용들도 다 정해놨고요. 뭐 예방에 대한 필요한 기자재나 이런 것들도 이제 사전에 보급해서 교육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수가 중에 아까 그런 검진과 관련된 수가가 한 50%고요. 이런 특히 일반 건강검진보다도
저희 선생님들께서 상담하시고 판정하는 데 필요한 어떤 시간이나 수고가 더 많기 때문에 요 의사 상담 수가도 다른 검진보다는 한 두세 배 이상이고, 그리고 또 요약 교육과 관련된 부분의 수가들도 책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검진이 종료가 되면 이런 결과 통보서나 이런 건 저희가 사전에 검진 프로그램을 병원에 다 이제 설치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혹 작년에 이제 저희 이제 시범 사업에 참여해 주신 검진 기관에서는 이 프로그램 사용에 있어서 많은 조금의 번거로움 또는 좀 어려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사이에 또 이런 검진 프로그램들을 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이걸 사용하실 때 불편함이 적도록 저희가 조금 더 또 노력을 했으니까 조금 불편한 점은 또 그때그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검진이 진행이 되고, 그럼 이제 해당되는 병원에서 이제 저희 기관으로 검진 비용을 신청하면 저희가 이제 1월에 지급해 드리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네, 선생님, 제가 요 좀 짧게나마 전체적인 요 검진 진행 그리고 평가에 대한 기준 말씀드렸고요. 자세한 이제 내용이나 이런 그 근거들은 저희가 별도로 판정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각 병원에 이게 텍스트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오늘 설명이 부족한 부분들은 그런 것들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 매뉴얼 확인해서 조금 검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상입니다. 혹시 좀 검진 진행이나 또는 뭐 그것과 관련돼서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파주병원의 육지우입니다. 네, 아, 예. 사실 저 의학적인 거는 아닌데, 네, 선생님. 작년 같은 경우에 그 검진 대략적인 인원 배치들이 이제 네, 몇 월 달에 얼마 정도 됐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작년에는 시작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8월부터 진행이 돼서 3개월 동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실은 선생님들이 이게 참고할 만한 그런 값이 좀 적은데, 대개는 조금 처음에는 1일 한 10분 정도였고, 조금 익숙해지고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 그래도 뭐 하루에 한 15분에서 20분까지는 진행을 하실 수 있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원 방문일은 병원의 상황에 맞게끔 그 예약을 유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작년에는 저 파주병 육지입니다. 그 사후 관리 교육 같은 경우에는 대략 실시율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네, 이게 수가가 사후 관리와 관련된 비용이 그래도 한 거의 10여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 검진하시는 분들은 거의 100% 사후 관리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시 시간은 저희가 뭐 그렇게 좀 해보니까 그래도 한 뭐 병원마다 차이는 있는데 그래도 한 15분 정도는 그냥 뭐 한 반 타입 하루에 반나절 내에는 끝낼 수 있으시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후 네, 관리가 이게 이제 네, 검진 여러 가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검진 프로그램 중에 사실상 처음 도입되는 걸로 생각이 네, 되는데 맞습니다. 만족도가 확실히 좀 어땠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작년에 예, 이미 수검하신 분들. 뭐 저희가 이제 이후에 그 검진자뿐만 뭐 병원뿐만 아니라 검진자들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도 했는데요.
그 제일 높은 게 이제 사후 관리 교육이었습니다. 실제 이제 농업인들이 또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좀 항목에 대한 부분들도 또 자세히 평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고, 또 흔히 하지 못하는 검사들이고, 또 하나가 또 의료진이 이렇게 직접 설명해 주고 가르쳐 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만족도는 아주 높았고요. 그리고 뭐 다른 일반 검진이나 암 검진에 비해서도 만족도는 아주 높아서, 또 이런 만족도가 결국에는 또 병원에 대한 신뢰도와 병원에 대한 좀 이미지 향상에도 많이 좀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선생님 더 질문 없으시면 이후에 이제 매뉴얼 저희가 좀 보내드릴 테니까 또 확인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저희 이제 병원 직원분들 통해서 저희 이제 관리 기관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늦지 않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치하고 또 거기에 좀 답변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일인데 기꺼이 또 맡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일 잘 진행해서 다시 한번 이후에 또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